오늘 당에서 복당 결정을 해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드리려 왔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국민의힘 당원 동지 여러분, 오늘 최고위원회의 복당 결정으로 1년 3개월 만에 다시 당으로 돌아왔습니다. 어쩔 수 없이 잠시 집을 떠나야 했던 집안의 맏아들이 돌아온 셈입니다. 당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신 국민과 당원 동지 여러분, 이준석 당대표를 비롯한 최고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밖에서 머문 시간 동안 저 자신을 돌아보고 오로지 대한민국의 미래만 생각을 했습니다. 이번 기간은 제 남은 정치 여정의 새로운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국가 정상화와 더 크고 새로운 대한민국의 미래를 향해 거침없이 나갈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70년은 위대한 도전과 성취의 역사였습니다. 성취와 긍정의 역사는 도도한 흐름으로 이어져 왔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과거 잃어버린 10년에 이어 지우고 싶은 5년을 지나고 있습니다. 이 지우고 싶은 시절을 끝내고 성취와 긍정의 역사를 새롭게 이어야 할 역사적 책무를 우리는 지고 있습니다. 문정권의 무능과 실정으로 지금 대한민국은 통째로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일당 독주의 불통과 내로남불을 막고 대화와 타협의 정치를 복원해야 합니다. 이념에 고착된 경제정책으로 경제 주체들은 실험 대상으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경제 자유화를 기본으로 하고 경제 민주화를 보충으로 하여 번영과 성장의 수레를 다시 돌려야 합니다. 일하는 서민 복지를 튼튼히 하고 기회의 사다리를 늘려 계층 갈등과 세대 격차를 줄여야 합니다. 한미일 전통적인 자유주의 동맹을 강화하여 북핵에 대응하고 무장 평화를 근간으로 하여 북한과 본격적인 체제 경쟁에 나서야 할 때입니다. 이제 대한민국 70년이 이루어낸 산업화 민주화를 넘어서 국민이 행복한 선진 강국 시대를 열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이런 시대적 소명을 다해야 합니다. 저 역시 공정과 자유, 서민과 소통을 기치로 삼아 정권 교체를 위한 한 알의 미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화합과 통합 그리고 연합입니다. 이런 삼합의 정신으로 대선 승리를 위해 모두 하나로 뭉쳐야 합니다. 이번 우리 당 전당대회에서 나타난 전에 없는 새로움이 당을 더욱더 역동적으로 만들 겁니다. 우리 헌정사 그리고 정당사 초유의 젊은 리더십과 수신제가의 도덕성과 준비된 경륜을 가진 대선 후보 선출로 정권 교체를 반드시 이루어내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을 위하여 저는 하나의 미랄이 될 것을 당원과 국민 여러분께 굳게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질문은 밖에 나가서 합니까? 예. 앞으로 대선 출마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들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실까요? 제가 지난번에
당의 막장 공천을 할 때 당에서는 대선 경쟁자 천액이 공천을 하면서 공천을 주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대한민국 어디에도. 그래서 내가 부득이하게 제가 무소속 출마를 하더라도 민주당의 당선 가능성이 없는 지역을 우선 첫째 선택을 해야 되고, 그 두 번째, 제가 같이 일하던 국회의원하고 경쟁을 안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선택한 것이 대구고, 또 대구 12개 지역 중에서 유일하게 수성을만 현역 국회의원들 출마를 안 했습니다. 수성 갑으로 정호영 의원이 가고, 그래서 내가 대선 후보 수성을로 왔는데, 지난번에 굳이 여의도로 복귀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든 것은 정권 교체의 마지막 노력을 여의도에 가야만이 이룰 수 있다. 그런 생각으로 나왔기 때문에 저 자신이 꼭 대통령 후보가 되어야 한다. 그런 생각은 없습니다. 정권 교체를 위해서 제가 안 될 수도 있고 또 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국민들의 선택과 신뢰를 받도록 당장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6월 29일 날 8,140명 개별 면접을 한 인덱스 보고서를 만들었습니다. 29일 날 인덱스 보고서, 대한민국 국민들은 지금 무엇을 바라고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가, 그 인덱스 보고서를 발표하는 것을 계기로 야당의 대선 열차가 빨라지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말씀하신 29일이 또 조금 전에 윤석열 전 총장이 대선 출마 선언하겠다고 한 날짜로 이제 겹치는데, 혹시 어쨌든 같은 내에서 그거는 저희들이 벌써 열흘 전에 계획을 했던 행사입니다. 예. 그 야권의 대선 주자들이 좀 많은데요. 이 당내 이제 경선 방식이 뭐 원샷 경선을 하냐, 뭐 최종적 단일화하냐, 이런 방식이 여러 가지 논의되고 있는데, 의원님은 당내 모두 다 들어와서 원샷으로 경선해야 된다, 뭐 이렇게 보십니까? 그거는 나중에 이제 대선 주자들 의견을 들어봐야 되겠죠. 대선 주자들 의견을 다 배제를 하고 일방적으로 당이 룰을 정하는 거는 그건 곤란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의원님 의견 어떠십니까? 그건 좀 이따가 하겠습니다. 그것으로 당이 갈등을 일으켜서는 안 됩니다. 지금 민주당처럼 그런 식으로 대선 룰 가지고 갈등을 일으켜서는 저는 안 된다는 생각입니다. 지금 민주당이 대선 룰을 가지고 갈등을 일으키는 것을 보면서 저것은 참 위험한 생각들을 하고 있다. 이미 그 정해져 있어요. 당의 헌법과 당의 법률에 의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민주당에서 하고 있는 것은 특정인을 어떻게 하면 배제하기 위한 논의밖에 되지 않거든요. 그건 아니죠. 그건 올바른 경선도 아니고 정당한 경선도 아닙니다. 그래서 모두 야당 후보가 되고자 하는 사람들은 모두 국민의힘으로 들어와서 국민의힘이 정한 당헌당규가 정한 룰대로 경선을 하는 게 그게 맞는 거죠. 예, 또. 대표님 오늘 복당을 하셨기 때문에 이제
법량권을 따졌을 때 윤 전 총장과 지지율 격차는 아직 많이 나는 상황인데 보관이 있으신가요? 그건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말씀을 안 하시면 그거 자신 없으면 대선에 나오겠습니까? 보관이 만약 그렇게 지금의 상황 가지고 결정을 한다면 당내 경선할 필요도 없고 대선 투표할 필요도 없죠. 여론조사 기관한테 다 맡겨버리면 그럼 끝나는 거지. 굳이 왜 대통령 선거를 해요? 여론조사 기관에서 정해주는 대로 따라가면 되지. 그건 좀 다를 겁니다. 윤전 총장 내가 하나 예만 들어볼게. 2년 전에 압도적 1위는 황교안이었습니다. 작년에 압도적 1위는 이낙연이었어요. 금년 1월에 이재명 지사가 치고 올라왔어요. 3월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치고 올라왔어요. 그것이 내년 3월까지 간다고 봅니까? 그런 경향이? 경선을 해보면 알 거 아니에요. 예. 또. 대표님은 윤 전 총장이라든가 다른 주자들에 비해서 어떤 강점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가 이거 오면서 우리 당에 올지 안 올지도 모르는 윤석열 검찰총장 이야기를 내가 할 것으로 내가 다 예상을 하고 왔지만은 국정을 나라를 통치하는데 검찰 수사는 1%도 안 됩니다. 나라 통치하는데 검찰 수사는 1%도 안 됩니다. 나머지 99%는 검찰 수사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근데 그게 경선 과정에 다 나올 거예요. 또 윤석열 엑스파일 혹시 의원님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어제 내 이야기를 안 할 수 없어가지고 송영길 민주당 대표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길래 난 본 일도 없고 거기에 대한 생각도 없습니다. 단지 검찰총장은 법의 상징입니다. 법의 상징이었던 분이 정치판에 등판하기도 전에 20가지 달하는 의혹이 있다. 그 나오는 자체가 그 문제가 많죠. 그거 앞으로 철저히 검증이 될 겁니다. 그것은 본인이 검증을 피하려고 해서 검증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정치판이라는 것은 없는 것도 만들어내서 덮어 씌우는 판입니다. 특히 대선은 더해요. 그런데 있는 사실을 감출 수 있겠습니까? 그럼 본인이 직접 해명을 하고 돌파를 해야죠. 또 대표님 그 기자회견문에서 수신제가의 도덕성과 준비된 경륜을 가진 대선 후보 선출이 돼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그 의원님 본인 말씀하시는 걸지 누구 가르쳐서 말씀하시는 걸지 그게 원론 아니에요. 그게 원칙 아니에요. 젊은 당대표가 들어왔는데 또 아무 경륜 없고 또 젊은 사람이 대선 후보가 되면 국민들이 신뢰를 하겠나 이 말이에요. 오히려 젊은 당대표하고 노련한 국정 운영을 할 수 있는 사람하고 그 조합의 결합이 국민들이 가장 바라는 거 아닌가요? 안심하고 나라를 맡길 수가 있어야죠. 그런 뜻에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또 최재형 감사원장도 대선 후보로 부상하고 있는데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평가 대상도 아니고 평가할 입장도 아닙니다.
그럼 의원님 보시기에는 그럼 야권 후보자들 중에서 좀 가장 강력하다 싶은 후보자가 있으실지. 그건 대선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할게. 또 조만간에 대국민 보고. 근데 이분은 어디죠? 저 MBC 신수아입니다. 어, 그 대국민 보고회 조만간에 기획하신다고 하는 거는 아까 말씀하신 그 6월 29일 인덱스 보고서 그 일정인가요? 예? 그가 아마 개별 면접을 8,142명을 한 것은 정치사에 처음 있는 일입니다. 이제 없죠? 그 불편한 질문인데 그 김종인 전 위원장을 이준석 대표가 선대위 뿌리고 나서 필요시에 이제 모시겠다 이렇게 말했는데 작년에 이제 뇌물전과자 그 페이스북에 말씀도 하시고 좀 공방을 벌이셨잖아요. 김종인 전 위원장이 오는 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세요? 그거는 나중에 후보가 되는 사람이 결정할 문제죠. 그 아마 이준석 당대표도 그래 이야기한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근데 뭐 긍정적으로 말했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후보가 되면 후보가 당무 우선권을 가집니다. 당원에 따라서 그 후보가 결정하는 거죠. 의원님이 후보가 되시면 혹시 뭐 내가 후보가 되면 그때 이야기할게. 대표님 이것도 조금 뭐 불편한 질문일 수 있는데 입당 문제 가지고 일부 초선 의원들이 좀 목소리를 낸 바가 있습니다. 저 당에서 같이 보게 될 텐데 어떻게 이 문제를 좀 해결하실 건지 궁금합니다. 일부 초선 의원들 그 말씀하시는 거는 당대 경선 때 그분들이 상대 진영에 가서 열심히 경선 운동을 하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후보가 탄생하면 당의 후보가 되는 거죠. 나는 거기에 대해서 개의치 않습니다. 어떻게 당원들이 전부 또는 국회의원들이 전부 저를 지지해 주나? 그건 김정은이 당이지. 북한의 김정은이 당이지. 저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경선 과정에서 상대 후보 진영에 가서 열심히 하라 이거. 그래가지고 한 사람이 후보가 되면 단일 대우로 나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런 것이 나는 그거 가지고 마음의 개념 뭐 마음에 두거나 그런 거 하지 않습니다. 내가 뭐 1, 2년 정치한 사람도 아니고. 그 마지막 하나 아까 그 민주당 강원당규 경선 연기를 말씀하셨는데 이 역시 우리 당 내에서도 현재 대선 후보 선출이 5대 5인데 그 여론조사 100% 하자는 얘기도 나왔었거든요. 그러면 대선도 그래 하자고. 네, 그런 본선도. 네, 그런 의견이 나왔었거든요. 세상에 그게 무슨 경우입니까? 네? 보궐선거 할 때는 시일이 촉박해서 어쩔 수 없었다. 그런데 이미 시일도 충분한데 100% 국민 여론조사, 그럼 여론조사 그 대통령 후보를 여론조사 기관이 합니까? 네? 그럼 언론은 여론조사 기관이 써주는 대로 받아 적고? 미국도 그래 합니까? 세계 그래 하는 나라가 세계에 어디 있어요? 네? 세계 어디에 아프리카도 그래 안 합니다. 네? 어떻게 그런 생각이 나오냐니까. 그럼 뭐 하려고 직접 투표를 합니까? 그냥 여론조사하고 막 여론조사 기관이 몇치가 쑥덕거려가지고 대통령 뽑고 그래 해버리지. 언론은 그 앉아서 필경사처럼 받아 적고. 어떻게 그런 발상을 합니까? 어처구니 없는 발상. 자, 이제 됐죠? 예. 죄송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미당에 들어가서 의지가 확정되지 않고 그분이 어떤 방식으로 출마를 할지 확정되지도 않고 설사 당에 들어오더라도 특정 후보만 당이 의무한다면 그게 공정한 경선입니까? 그거 아니죠? 그건 불공정 경선이지.
예? 당의 후보가 되었을 때 당이 전부 나가서 방어막을 치고 그래 하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 지금 밖에 계시는데 밖에 있는 분이 우리 당에 올지 안 올지도 모르고 또 입당을 하더라도 대선 후보 경선 절차에 들어가면 상호 검증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상황에서 당이 일방적으로 어느 한 후보를 옹호하고 편을 든다? 그건 대선 후보 경선이 안 되는 거지. 그래가지고 후보가 될 때 당이 이제 거당적으로 나서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난 이준석 대표가 최근에 그런 스탠스 취하는 게 그게 맞다고 봅니다. 당 일부에서는 이게 김대엽 시즌 2다, 뭐 이렇게 정치 공작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여권발이라고. 김대엽 시즌 2든 김대엽 시즌 3든 그 당시에 김대엽이 그 사람이 공작을 한 건 사실이지만 이해창 총재 두 아들이 병력 면제된 거는 팩트 아닙니까? 응? 병력 면제가 어떻게 됐나? 거기에 공작이 들어갔죠. 그렇죠. 응? 근데 국민 감정상 그때 병력 면제가 하지 않다니까. 그러니까 병력 면제가 국민 감정상 받아들이기 어려우니까 김대엽이 공작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그 당시에 노무현 후보를 선택한 거 아닙니까? 응? 처음에는 김대중 후보를 선택했고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공작적 요소가 있든 없든 간에 팩트가 맞느냐 그리고 그 팩트가 국민 감정에 부합하느냐 그걸 우선 따져봐야지. 김대엽 시즌2하고 내가 26년 있었는데 그 전면적으로 BBK하고 방어했던 사람은 납니다. 내가 앞장서서 다 했어. 다 방어를 했어. 그건 당의 후보였기 때문에. 근데 그전에는 방어해 준 일 없어. 구룡이 붙었을 때, 그 당시에 신한국당 구룡이 붙었을 때, 내가 방어해 준 일 없어. 그리고 들어와서 당이 후보 되고 난 뒤에 당이 모여서 방어를 했죠. 근데 방어를 할 때도 그래요. 김대엽이가 분명히 조작을 하는데 그거는 병력 면제를 어떻게 해줬느냐 거기에 대한 조작이지 병력 면제됐다는 객관적 사실에 대한 거는 우리가 할 말이 없었어. 우리도 이해 안 가는 측면이 많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엑스파일이라는 것도 그런 시각에서 봐야 된다. 이 국민 감정에 부합하느냐. 그리고 국민들이 판단해 보건데 이게 여권에서 어떤 조작이 있다고 한들 그 조작 사실만으로 객관적인 팩트가 흐트러지느냐. 그런 시각에서 보고 그런 시각으로 돌파를 하려고 해야지 그 변호사 몇이 데리고 그 돌파 안 돼요. 대표님 그러면 그건 내가 그건 정무 감각을 갖춘 사람들이 돌파를 하는 것이지 변호사 몇이 데리고 그거는 논리의 문제가 아니다 이 말이야. 응? 어느 정도 특혜 구간한 특성이 있을 수 있다. 대표님. 그건 난 몰라. 보지도 않았어. 내가 보지도 않았어요. 네. 예, 수고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도 그냥.